온난화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될 거예요. 환경보호를 구걸하면서가 아니라 지극히 과학적이고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이유로. 이거 들어보시면 무조건 설득되실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심한 온난화가 온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로 대피하면 좋을지까지 남들이 많이 안 다루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들을 없애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된 거 아시나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벽돌이나 훨씬 더 흡수하는 식물도 만들어졌는데, 더 대박인 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는 공장이 꽤 큰 규모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공기를 움직이려면 팬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 전기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땅속에 있는 열로 그 전기를 가지고 와서 어렵게 깨끗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딱 들어도 뭔가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공장을 작게 만들어서 기차에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차는 항상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힘으로 팬을 돌려서 이산화탄소를 수집하는 거죠. 이거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돼서 많은 기차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전 세계의 기차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술의 유일한 문제는 팬을 돌리는 전기예요. 그 말은 전기만 어떻게 잘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무한정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전기가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기가 온난화의 주범이라니. 전기는 친환경 아니었나요? 전기차를 사면 환경 보조금도 나오잖아요. 모르면 검색을 해봐야겠죠? 놀라운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 전체에서 전기와 난방이 1위라는 거예요. 운송이 2위고요. 그 말은 전기차를 탄다고 해도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운송에서 전기로 바뀐 것 뿐이라는 거예요. 유럽 같은 화석연료를 조금만 쓰는 나라에서 전기차를 타는 거면 모를까, 대한민국처럼 화석연료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전기차는 매연기관보다 환경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전기차를 만드는 동시에 태양광 사업을 미국에서 3, 4위 규모로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게다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환경을 위해 화석연료를 원자력이 100% 대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을 폐쇄하는 일은 멍청한 반인간적인 미친 짓이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거든요. 혹시 일론 머스크라서 신뢰가 좀 안 가신다면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나 환경에 관심 있는 부자들은 이 온난화 문제를 가장 부작용 없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원자력을 꼽고 있긴 해요. 그래도 원자력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30초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사는 것보다 가끔씩 바나나를 하나씩 먹는 게 방사능 노출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보다 화석연료에서 인명피해가 훨씬 더 높다고 하고요. 이건 마치 비행기는 한 번 사고 나면 끔찍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비행기가 사실 자동차보다 안전한 것과 비슷한 이치겠죠. 그만큼 화석연료에서 인명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의 기술이 더 발전해서 감히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2만 년이 넘게 걸린다는 방사능 쓰레기 처리 기간조차 방사능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주 오래전에 개발돼 있고 이미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난 방사능 쓰레기는 2만 년이 아니라 200~300년으로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고요.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잖아요. 그거의 반이면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방사능 쓰레기 재활용 기술이 정말 많은 데서 검증됐고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건 조금 더 높은 건설 비용과 좀 더 복잡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원자력뿐만이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기술도 엄청 발전돼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태양광 발전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 정말 많은 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가 화석에너지보다도 태양광이 싸졌거든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저장이라는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배터리 기술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점점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화석에너지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너무 많은 나라들이 화석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로까지 바꿀 수 있다?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약 10년 후부터 오직 전기차만 팔아야 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아, 희망적인데? 근데 제가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소 아시죠? 드셔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소를 키울 때 필요한 식물이나 소의 틀은 방구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자동차, 트럭, 배,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신기하죠? 제가 아까 이산화탄소의 30%가 전기로 1위, 25%가 운송기관으로 2위라고 했잖아요. 2분 전에 말씀드린 건데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3위가 저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 전체 발생량의 20%나 돼요. 근데 더 대박인 건 그중 절반 정도가 소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고기는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풀은 그냥 자란 걸 따서 먹으면 되지만 동물은 엄청난 양의 풀을 엄청 오래 먹이면서 키워야 되고요. 그 동물은 자라면서 트름과 방귀를 끼면서 말도 안 되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다가 찌양 같은 분 한 분 만나면 한 끼 식사로 끝나거든요.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물, 환경, 건강 이 모든 지표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잖아요. 환경 때문에 채식을 해라. 죄송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의 맛과 질감을 그대로 재현한 풀로 만든 대체고기들은 이런 이산화탄소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버거
닭으로 먹어봤는데 진짜 소고기와의 차이를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지금은 가격이 좀 더 비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고기보다도 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기보다 풀이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진짜 획기적인 방법도 있어요. 혹시 설국열차 보셨어요? 설국열차에서 전 세계가 얼어붙은 이유가 온난화를 해결하려고 대기에 냉각제를 뿌려서잖아요. 여기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나? 빌 게이츠와 하버드 연구진들은 몸에 해롭지 않은 탄산가슘을 성층권에 뿌려서 햇빛을 일부 못 들어오게 해서 온난화의 시기를 획기적으로 늦추려고 하고 있어요. 대형 화산이 폭발했을 때 지구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에 착안했다고 하네요. 근데 환경운동가들도 영화를 많이 보셨는지 설국열차처럼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열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온난화의 극단이 정말 온다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북쪽으로는 캐나다나 러시아, 북유럽,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나 아르헨티나 정도 생각날 텐데 거기는 안 돼요. 왜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모일 거거든요. 오히려 아일랜드나 뉴질랜드, 차라리 그린란드가 그때 되면 더욱더 살기 좋아질 거예요. 게다가 섬나라라서 이민자가 들어오는 걸 조종하기도 쉬울 거고요. 그래서 미리 이민을 준비하신다면 여기가 딱일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북극까지 가시면 안 돼요. 북극은 얼음밖에 없어서 그땐 다 녹아서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남극은 땅이 있어서 괜찮아요. 극단적이라고요? 남극엔 이미 초록초록한 풀이 나기 시작했고 냇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미요. 무섭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지금 이미 도시의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라 지금대로라면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쯤에는 수도 북부의 95%가 물에 가라앉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투발루라고 하는 또 다른 섬나라는 그로부터 10년 후쯤엔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거라 이미 주변 나라로 기후망명을 가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심각하고 과학적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몇몇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조차도 온난화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전 대통령까지도. 이런 역대 최고 과학자 중 한 명인 스티븐 호킹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예언을 했었어요. 지구 온난화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는 200년 내에 온도 480도에 황산비가 내리는 행성이 될 거라고요. 5년이 지났으니까 195년 남았네요. 머스크 형 혹시 모르니까 화성 좀 빨리